네, 19년 동안 만드기 고씨 아저씨를 노예처럼 부린 농장주 부부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남편은 빼놓고 부인 오 씨에게만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둘 다 잡아넣어야 된다는 맞아요. 입장이었는데 검찰은 왜 부인만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정황이 우리가 60대 이 농장주 부부가 공범 정황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 다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찰의 판단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이 고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 부인인 오모 씨에 대해서 더 반감이 컸다. 그럼 오모 씨가 주로 더 이 학대라든가 감금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상적으로 가족 범죄의 경우에는 모두 다 잡아놓지는 않는 관례가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두 부부를 둘 다 구속하게 되면 생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생계의 문제도 발생하고 특히 이 부부는 농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아서 뭔가 관리를 해야 될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좀 분리가 돼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중형이 예상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니까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혹시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인 오 씨의 혐의가 애초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이었는데 중감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중감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동복지법상 따르면 이제 그 장애인에 대해서 감금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중감금, 가혹행위라는 그 측면에 더 중점을 맞추어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더 가중처벌하게 되었는 거죠. 사실 이건 뭐 법 감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두 사람이 다 굉장히 이렇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둘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부분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 부창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검찰 쪽에서는 좀 뭔가 다른 판단을 했는 듯해서 좀 아쉬운 점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만드기 고씨 아저씨가 19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계산을 해봤는데 8천만 원으로 산정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19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너무 좀 화가 나는 얘기인데요. 어느 직종이든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19년쯤 일하면요.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는 20억 원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정도가 정상적이고 최소한 지금 우리가 뭐 시급 논쟁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 적용하더라도 지금 한 140만 원 적용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최저시급이 낮았을 테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0만 원씩만 적용해 보자고요. 20년이면 한 2억 4천 됩니다. 최악의 경우가 이거예요. 숙식 제공을 받았다 치더라도 가혹행위 뺀다 치더라도 근데 왜 19년 동안 이 막노동을 정말 온몸을 불살라가면서 또 맞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8천만 원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그냥 최저임금은 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이제 지체장애 등급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럼 법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 못 하는데 또한 더더욱 여기서는 공소시효, 어떻게 보면 민법상 채권시효라는 10년을 적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와 관련된 조건 때문에 이제 한 그 5년 정도의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한 7,4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이제 예측하고 660만 원의 퇴직금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채권시효 정도로 다리 판단을 하고 또 특히 이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채권을 신청할 수 없은 그 어떤 지체 장애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을 그러니까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후견인도 지금 새로 이제 지명된다고 하느니 이렇게 법리적인 검토를 좀 제대로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드기 고씨 아저씨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축사에 있는 소들도 다 만드기 아저씨 소유가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일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면 8천만 원보다는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위자료를 받아야 되고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임금 청구 시효는 3년이지만 또 민사상 불법 행위 시효는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이 있고 후견인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청주에서 장애인 3명이 지금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요? 만드기 고씨 아저씨 사건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전국도 아닙니다.
37,000명이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에요. 등록 장애인만이에요. 미등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46명의 행적이 묘연했어요. 그럼 유사 사건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2차로 한 번 더 했는데 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3명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종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유사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아동 학대 행위 있을 때 전수조사 하잖아요. 학교 안 나온 아이들 추적해라. 꼭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3명 중에 또 한 명의 행방은 상당히 지금 미스테리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경찰이 이제 그 중에 3명 중에 1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위중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경찰이 신고 이제 수사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면 그중 A 씨가 이제 친모와 함께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다가 친모가 재혼하면서 이제 청주로 전입을 합니다. 청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이 지적장애인 A 씨가 이제 장애인 시설로 옮겨가게 돼요. 옮겨가게 되고 이 친모가 그 중간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옮겨가는 과정이 이제 추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A 씨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굉장히 경각하게 좀 이렇게 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경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2, 제3의 만드기 고씨 아저씨가 전국에 또 얼마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